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외자 철수로 인한 산업 공동화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중국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광동성 동관입니다. 선전의 배후도시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성지, 제조업의 본산으로 한때 북적이던 이곳이 황량합니다. 타이완 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40만 명 고용 규모에서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나이키, 아디다스를 생산하던 타이완의 바오성 그룹 등이 모두 동남아로 빠져나가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결정타긴 하지만 이미 4년 전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시켜 주겠다면서 강제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했기 때문인데요. 우시엔 이진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5개 보험, 하나의 누적금이란 뜻인데요. 양로, 공상, 의료, 생육, 실업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여기다가 주방 공적금이라고 해가지고 주택보조금을 회사가 대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인건비가 10배나 올랐고 이는 동남아의 3배에서 5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는 TPP라든지 관세 장벽이라든지 덤핑 판정 등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진핑은 마오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느닷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치 신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자라고 구호를 외쳤는데요. 마침 구호를 외친 데가 장시성에 있는 히토류 생산기지입니다. 근데 히토류 가지고 미국을 위협했는데 사실 히토류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20%, 미국도 13%입니다. 근데 히토류라는 건 수백만 톤씩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그다지 큰 위협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시성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장시성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장정의 출발지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장시 소비에트라고 해서 혁명 근거지죠. 여기서 중국 공산당의 장정이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시진핑이 미국에 대해서 마오쩌둥처럼 지구전을 벌이자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 순전히 국내용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 허구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막은 대기원 15 방송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대륙의 네티즌들도 꽤 똑똑하고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장정 其实就是逃跑. 장정이란 것은 사실 도망친 게 아니냐. 信长征自然也就是在逃跑. 새로운 장정, 그러면 그건 당연히 다시 또 도망가자는 거 아니냐. 红军长征不就是惨烈无比的中共大逃亡嘛. 홍군의 장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담하기가 비할 데 없는 중국 공산당의 도망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新长征打算要死多少人? 새롭게 장정을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 드느냐. 准备把中国领导哪条山沟里去? 중국의 지도자들을 어느 산골짜기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군이 먼 거리를 패주한 참담한 기록을 왜 그레이트 마치라는 그런 멋있는 말로 포장했는지 그 역사에 의문을 가진 중국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실상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그런 시각들은 여기 보이는 두 작가에 의해서 조성이 됐는데요. 에드가 스노우와 애그네스 스메들리입니다. 왼쪽이 에드가 스노우인데 연안에서 모택동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안에 네모난 사진은 중국이 건국된 다음에 늙어서 다시 모택동을 찾은 사람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오른쪽에 이 인물은 애그네스 스메들리인데요. 굉장히 중국 공산당을 사랑한 좌파 페미니스트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묻히는 혁명 열사릉에 묻혔고요. 그 비문을 주덕이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중국 인민의 영원한 벗이라고 비명을 썼습니다. 에드가 스노우와 아그네스 스메들리에 의해 만들어진 모택동의 허상을 밝혀주는 책이 곧 출간 예정입니다. 원명은 엔도 호마레 박사가 지은 모택동 일본군과 공모한 남자라는 책인데요. 이미 중국어판으로는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국共내전 당시 모택동의 공산군은 일본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군과 협조하고 공모해서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중국 전역을 공산화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일본군의 진공에 감사한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중국 내 외자기업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상공회의소 암참차이나에 따르면 주중 미국 기업 250개 가운데 40%가 철수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60%가 중국 서플라이 체인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플렉트로닉스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직원한테. 그리고 오른쪽은 오라클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직원 1000명을 감원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혼케이자의 보도에 따르면 샤프와 리코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관세를 매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셈이 됐습니다. 물가가 올라와서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텐진, 허베이, 안후이가 대표적인데요. 돼지고기만 해도 돼지 콜레라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수입을 못하고 미국에서도 수입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로부터 최근에 수입하는데 상당히 올랐습니다. 매일 중국인들이 먹는 식료품인데 안후이의 경우 24%, 가장 적게 오른 구이저우가 7.6%나 올랐습니다. 과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2배 올랐는데요. 사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돼지고기나 과일은 안 사 먹어도 되는데 아플 때 먹는 의약품은 반드시 사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10배에서 15배나 올랐습니다. 보통 미국은 국민들의 어떤 복지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안 합니다. 자기네 국민들이 먹어야 될 약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 약 사 먹기도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화폐 전쟁도 아주 볼만합니다. 기축통화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가 붙었으니까 결과는 뻔한데 중국으로서는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상단 사진을 보시면 국립타이완대학의 밍쥐정 교수라고 아주 학식 높은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기로는 이민폐가 8.5가 되면 베네수엘라 행으로 직행을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왼쪽 하단은 스티브 배넌과 고원꾸이 사진입니다. 고원꾸이는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뭔 일이 닥칠지 모른다. 고관들이 감추고 있는 인민폐는 밍즈라는 건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지전입니다. 저승노다돈 하라고 밑에 보면 장난감 돈이죠. 이런 쓸데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달러에 큰 변고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홍콩 달러를 중국이 마구 찍어냄으로써 환율 방어를 한다, 혹은 그 돈을 중국 공산당이 빼돌리고 있다란 그런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참모 스티브 배넌과 어울리면서 매일 뉴욕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고원꾸의 폭로 내용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도 상당히 정확한데요. 고원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2018년 11월 월간조선에 기고한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중국을 흔드는 억만장자 반체제 인사 고원꾸이,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나라를 훔친 도적이란 제하의 장문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